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거 무슨 영수회담을 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하자고 한 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대표회담을 하자 그러면 김경엽 겁이 나는 것인지 어디 엉뚱한 번제에 가서 얘기를 하시나요? 그 연목구 아닙니까? 연목구어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장소에서 해야 될 파트너와 함께 하는 정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자, 추석 연휴 동안 정치권 이슈 중에 하나가 영수회담이었어요. 이거 과거에 쓰던 표현인데,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회담을 하는 거. 이거 영수회담이라고 과거에 불렀거든요. 이걸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한 겁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근데요, 앞서 영상에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 영수회담 애걸 안 하겠다, 더 이상 뭐 반응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식 뒤에. 이거 왜 다시 요청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제 추석에 지역구 구석구석에 이제 인사를 댕겨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표상으로 우리가 경제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시민들,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실상 지금 경제와 민생이라는 것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추석 때 더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굉장히 이제 삶이 민생 측면에서 힘들어졌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수회담 제안을 한 것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고 경제와 민생. 그다음에 여소야대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야당을 또는 야당 대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바꿔달라라는 요구의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추석 명절도 있고 해서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 결국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국익을 대변하고 국익의 옹호자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전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대통령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는 그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여당 대표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먼저 만나거나 그쪽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요거 한 번만 이제 물꼬를 터주면 여당의 대표가 됐건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건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실적과 성과를 내려면 결국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이라는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야당 대표가 아이고 좀 그만 만납시다. 아이고 좀 이제 좀 그만 좀 봅시다. 할 정도로 만나자 그리고 만나서 머리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거 번지수가 좀 틀렸습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죠. 홍익표 의원. 과거에 영수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게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시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민생에 몰두하고 싶다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통령과 1대1로 영수회담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과거 발언이에요. 이게 2019년이거든요. 벌써 꽤 지났는데 당시에는 영수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그러면은? 정치인은 이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예. 언젠가는 이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좀 말을 항상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재명 대표가 대단한 게 사실은 뭐 단식을 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강도 높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식하고 굉장히 좀 심신이 조금 굉장히 취약해 있을 텐데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이제 영수회담을 이제 제안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의 그 상임위원장들 특히 원내대표를 이제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민주당이 좀 거부를 하셨고 안 됐습니다. 예, 또 그게. 국회의장 사실 김지표 의장은 이제 수차례 예. 식사회동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범죄 혐의자 특히 피의자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수회담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좀 공세 일환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무엇보다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좀 민주당에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금 여야 간에 좀 대표 회담을 우리 김기현 대표가 벌써 제안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 대표 회담부터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행히 10월 6일 날 그 이근영 대법원 후보자 지금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건 때문에 지금 멈춰있던 민생 중요한 어떤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안들부터 해서 좀 처리를 좀 하고 또 국무총리 해임 의결이나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좀 풀어야 된다. 이런 것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영수회담을 이야기한 것은 다분히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쇼가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요거는요, 제가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지금 홍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풀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 보고 만나자고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별다른 반응도 없고 뭐 약간 사실상 거절한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보는 시각이 체급이 안 맞는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김기현 대표께 지난번 TV 토론하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토론하자 그랬더니 TV 토론하자고 김기현 대표가 화답을 해서 그것도 추진한 적이 있는데 결국엔 김기현 대표가 그걸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체급이 안 맞아서 안 만난다 이런 건 아니고 만날 의향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야당은 하고 싶죠.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이렇게 상대로 만나고 싶은 그런 게 있고 여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겠죠.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야당 대표하고 체급을 맞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계속 이런 밀당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건 뭐냐면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아쉬울 때 하는 겁니다.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야 전국이 경색됐을 때 하는 건데 지금이 그런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하셔가지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전국을 풀어나는 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뭐 역사 이프란 없지만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날리면 할 게 아니라 만나가지고 그런 뭐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와달라 한마디만 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의 지지율이 2배가 찍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좀 스타일을 바꾸셔가지고 항상 협치를 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식의 이게 정치거든요.
지금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를 좀 부탁드리고 교수님, 싶습니다. 추가 질문 제가 짧게 드리면 네. 사실은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근데요. 만약에 여야 대표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면은 이런 어떤 제안이 다시 들어온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까요?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그럼 봅니다. 3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3자가 되더라도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 전체 사안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쓴소리가 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수회담을 자꾸 요청을 하는 것이 기각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국면을 좀 바꾸고 주도해 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구나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지금은 정권하고 싸워야 될 때고 지금 간 보고 뭐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으로는 통합, 당평. 영수회담 요청이 뭐 굳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선 굵게 오히려 읽혀지지는 않는다. 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계신데요. 그동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비판이나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좀 약간 다른 사항을 제가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경쟁 정당 소속 정당에 틀리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영수회담 등등등 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예. 2번 내지는 3번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를 상정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어떤 정당의 대표가 이런 정도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건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대표직 사퇴해라 이 말은 뭐 몇 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안 하시는 거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뻔한 걸 또 하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요. 사퇴는 안 하더라도 본인이 좀 뒤로 물러나서 그러니까 대리로 뭐 할 수 있는 다른 얼굴을 내세워야 된다. 저는 그게 일단 정치라고 보여져요. 법원을 굉장히 자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죄송하잖아요. 좀 피로감도 너무 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시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주면. 아니 언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예? 이 높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아시겠지만 소탈하신 분이에요. 뭐 술을 마셔도 사실 막 그 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술을 드시고요. 누구라도 만나시는 분이에요. 다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 그 뻔히 알고 이용당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의도로 우리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느냐 다 아시는 바와 같지만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영장 기각은 사법 리스크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벗어났다는 착시 효과를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저는 그게 가장 주요한 그 의도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아무리 여러 달콤한 말씀을 많이 하셔도 대통령이 만나실 리가 없죠. 저도 뭐 저 같아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영수회담을 가지고 네 분 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구나. 또 한 번 그냥 말만 요구만 나오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좀 전망들 하시는데 이런 가운데요. 영수회담과 함께 또 하나 연휴 동안 꽤 많이 나온 단어가 탄핵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 이 가능성을 가지고 참 많은 말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상의할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10월 달은 국감으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국감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골치 아파진 게 제가 예측했던 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국회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 대정부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상임위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가졌던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네. 역으로 약간 먹이려고 들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향후에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추를 한 해 만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할 듯 말 듯 하면서 사실 국민의힘에 애를 먹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있었어요. 조승현 부위원장. 민주당 정말 지금 뭐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 일단 보고 나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판단의 시점을.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는 겁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까?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다. 시간을 본다는 얘기는 그건 거죠. 지금 일단 대통령께 파면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요구를 해놓고 이제 반응을 본 다음에 탄핵을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해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조선 제1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조선 제1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선봉대에 서서 아주 전투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목을 좀 묶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총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런 계산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지도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보면은 3개 검찰청에서 70명의 검사가 달라붙어 가지고 376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추석 밥상에다가 이재명 구속을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니 결국에는 추석 밥상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저는 소탐대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좀 화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추석 밥상에 구속을 올린다더니 이거 뭐야? 엿을 올려놨네? 이렇게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파면을 하셔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 검찰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조승현 부위원님 말씀하신 동안 이 압수수색 숫자 가지고요 사실은 민주당하고 검찰이 굉장히 맞서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거 300회가 넘는데 이거 뭡니까? 그러자 검찰이 또 이례적으로 어떤 입장을 냈죠. 그렇게 숫자 안 돼요. 30회밖에 안 됩니다. 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민주당이 정말 탄핵 소추할 것 같습니까? 아니 뭐 하든 안 하든 뭐 민주당 마음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영장 기각됐다고 탄핵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요 법이고 시스템이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네요. 속내를 총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놓기 약간 위해서 발을 묶어놓는 측면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그건 탄핵 사유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탄핵이라는 칼을 들고서 그렇게 자기네의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만약에 쓴다 그러면 저는 또 한동훈 장관 대통령 만들어 주는구나. 아니 대통령을 우리 힘으로 뽑아야 되는데 계속 민주당이 우리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버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뭐랄까요? 이걸 칼자루를 줬다 그럴까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단 10월 국감을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하겠다. 이 의미가 약간 안 하려는 생각으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잠시 보류를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점에 대한 얘기가 조금